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인데요. 비는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오늘의 리뷰는 이정우 선수 얘기입니다. 1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우 선수와의 공식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요식행위던 신체 검사 통과를 했고 당연히 이정우 선수가 수술도 받았고 또 작년에 코레아가 13년 계약했다가 자이언츠와 신체 검사에서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해서 약간 0.1% 정도 우려도 있었지만 무난히 샌프란시스코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일 새벽에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이정우 선수의 입단 기자회견을 보니까 자이언츠가 정말 이정우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정우 선수 뭐 아주 여유 있고 영어 공부도 꽤 한 것 같고 또 위트도 보여줬고 멋진 입단식이었습니다. 6년 1억 1,300만 달러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큰 계약을 했죠. 이정우 선수의 가치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평균 연봉 약 1,000만 달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와 이번 계약의 평균 연봉은 무려 1,883만 달러였습니다. 자,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연봉을 보면 700만 달러, 그리고 1,600만 달러, 2,200만 달러, 2,200만 달러, 2,050만 달러, 2,050만 달러. 와, 그리고 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 게다가 4년 후에 옵트아웃이라는 그런 조항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옵트아웃. 뭐 국내는 좀 생소하지만 야구 팬들, 메이저리그 팬들은 잘 아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선수가 계약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옵트아웃은 이정우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스캇 보라스가 고안해낸 선수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장치인데 사실 상에서 선수 측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좀처럼 따내기 힘든 그런 조건입니다. 보라스가 이번에 역시 협상을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기대한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친다고 하면 4년 후에 4,100만 달러가 남은 그 2년치 연봉을 포기하고 박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기도 하지만 그때 이정우 선수는 20대 후반 그리고 다시 FA가 된다? 정말 대박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우 선수가 빼어난 활약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대전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깔고 계약을 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 메이저리그는 항상 이 빅 컨트랙이 나오면 사이닝 보너스도 상당히 굵직하게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보라스 같은 슈퍼 에이전트의 그 대리인비 대략 4-5% 정도 되거든요. 대형 계약을 맺을 경우는 꼭 사이닝 보너스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 사이닝 보너스는 에이전트 피로 나가게 됩니다. 4-5% 500만 달러 대략 딱 맞아떨어지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이정우 선수가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고 있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정우는 매년 자이언트 커뮤니티 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재단 내년을 시작으로 6만 달러, 8만 달러, 11만 달러, 11만 달러, 또 10만 2,500 달러, 10만 2,500 달러 이런 식으로 매년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스타트로 여겨지고 현지 팬들도 이정우의 이런 선행을 당장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정우에 대한 이미지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우의 이 계약은 미국 현지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죠. 일단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 이정우 선수는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곱 번째 KBO 리그 출신 선수가 됐는데 동전 연봉 최고 기록은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와 맺은 3,60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11년 전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3배가 넘는 엄청난 계약을 했고요. 게다가 작년 겨울에 보스턴과 계약한 일본의 외야수 요시다 선수 6천만 달러 해서 당시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는 아시아 출신 야수로는 최초로 1억 달러가 넘는 포스팅 계약을 하는 신기록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오타니의 계약이 상당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10년 7억 달러라는 뭐 야구는 물론이고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의 계약을 하게 되면서 FA 시장, 스토브리그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토브리그는 도미노 현상에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대여급, 거물급 선수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시장의 바로메터,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대략 순차적으로 중량감 있는 선수들의 계약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겨울 최대어인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와 7억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을 하면서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번 겨울 시장 중견수 FA가 이정우 외에는 뭐 부활한 코디 벨린저 정도가 눈에 확 띄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뭐 후보급이거나 아니면 때가 넘긴 테랑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적기에 시장에 나갔다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좋은 외야수들이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나간 것은 이정우 선수에게 행운이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자이언츠가 절실하게 이정우 선수를 원했다는 거죠.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이정우 선수가 1번 타자이자 중견수를 맡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자이언츠는 올 시즌 팀 타율이 내셔널리그 최하위, 출루율도 맨 바닥권이었고, 도타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중견수 자리를 5명이 나눠봤을 정도로 주전 중견수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선구안 컨택 능력, 출루 능력, 또 준수한 중견수 수비에다가 정확한 송구 능력, 이런 여러 종합적인 이정우의 능력이 자이언츠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거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O 리그 통산 타율 1위라는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또 자이언츠는 작년에는 에런 저지, 또 올해는 오타니 등 슈퍼스타 영입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정우라는 동양의 신비로운 스타를 데려가서 팬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타니 반전이 있습니다. 오타니 영입 전에는 뭐 당연히 10팀 이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있었습니다. 자이언츠 역시 오타니에게 다저스 못지않은 오퍼를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오타니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오타니가 비슷한 조건을 각 구단의 자이언츠에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타니가 고민 끝에 LA 다저스를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오타니가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했다면 7억 달러 계약, 재정 문제 여러 가지를 볼 때 어쩌면 이정우 선수를 자이언츠가 잡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번뜩 했는데 잠깐. 그런데 오타니 선수 정말 희한한 계약을 했죠. 총 연봉의 97%를 10년 계약이 끝난 이후에 나눠서 받는 deferred contract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과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뭐 30%를 자른다든가 뭐 40%를 자른, 거의 100%를 나중에 받는 이런 계약 생전 처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라면 어쩌면 샌프란시스코가 오타니를 잡고 나서 이정우도 잡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이언츠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테일러 단장이 직접 서울에 와서 이정우 선수를 봤죠. 통상 아시아권에서 관심 있는 선수가 눈에 띄면 홍주하거나 혹은 극동 담당하는 스카우트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 면밀하게 보고서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 선수 영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보통 그 스카우트 부장급 정도가 한국이든 뭐 대만이든 찾아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와, 이정우의 경우처럼 단장이 직접 찾아온 것은 메이저리그에서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이언츠는 이미 이정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고, 그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정우 영입 전에 총력을 기울일 팀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타니 이정우 팀메이트를 봤을 수도 있는데, 이미 오타니는 다저스로 떠났고, 다저스와 자이언츠는 1950년대 말에 뉴욕에서 같이 서부로 건너온 팀이고,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정말 극악의 라이벌 팀입니다. 제가 메이저리그 취재를 뭐 10몇 년 다니면서 관중석에서 팬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경우를 한번 딱 봤는데, 그게 바로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경기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오타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잠시 머뭇하다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성장하게 되면 또 오타니와의 경쟁, 또 물론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에 있고, 앞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전은 우리 국내 팬들에게, 일본 팬들에게, 미국 팬들에게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그리고 오라클 파크 홈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역사가 140년 자랑하는 전통의 팀이죠. 월드 시리즈 우승도 8차례나 차지를 했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뭐 23차례인가 우승을 하면서 강자로 이제 군림을 해 왔는데, 말씀드렸지만 LA 다저스와는 메이저리그 최대 라이벌이고, 하지만 올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5팀 중에 4위, 뭐 작년엔 3위, 3년 전에 그 영광을 뒤로하고 가을 잔치에 나가지 못했는데 굉장히 팬심이 뜨겁고 또 명문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파크. 야,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뒤로 베이브리지가 보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 구장을 40개 정도 취재를 다녀봤는데 탑3에 꼽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구장이 오라클 파크이고요. 그런데 오라클 파크이 뭐 좌타자들의 무덤이라는 말도 있고 타자들에게 불리하다, 이정우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파크 팩터를 보면 투수에게 조금 유리한 구장은 맞습니다. 파크 팩터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투수에게 조금 유리한 구장, 100보다 위로 가면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오라클 파크는 97로서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27위로 투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장이 왼손 타자에게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홈런 타자 거포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든가 혹은 이미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곳은 항상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예전에 있던 캔들스틸 파크도 말도 못하게 바람이 불었는데 여기 역시 바람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많이 불고, 그래서 타구가 많이 뻗어나가지 않는 그런 경기들이 많고, 특히 우측 보시면 펜스가 상당히 높거든요. 우측 펜스가 7m예요. 하지만 또 우측 그 선상거리는 94m인데, 그래서 웬만큼 높이 띄우지 않으면 베리 본즈급 정도 되면 훌쩍 넘길 수가 있는데 우측으로는 홈런이 좀 덜 나오는 편. 그런데 이 외야 펜스가 비대칭이고 좌우 중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이 수비하기 상당히 까다롭고요. 이정우 같은 중장거리 타자에게는 2루타, 3루타를 치는데 훨씬 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교하고 발빠른 이정우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구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오라클 파크는 뭐 우리 선수와도 인연이 있죠. 황재균 선수가 이 구장에서 홈런을 친 적이 있고 잠깐 뛰었었고, 그보다는 지난 2000년에 당시는 AT&T 파크이었는데 이 개막 경기가 열렸었는데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또 역시 라이벌전. 그날 박찬호 선수가 선발로 등판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날 요란했던 그 개막 경기, 뭐 저도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그만큼 또 우리와는 인연이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정우 선수의 홈 구장으로 또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명문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일원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열렸던 기자회견장도 상당히 뜨거웠고 자이언츠의 환영도 정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정우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펼쳐주게 될 활약, 물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강속구들에 어떻게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 겨울 동안 꾸준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언어 습득이나 이런 문제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미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정우 선수의 심성이라든가 또 밝은 성격,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줬던 그 미소들, 이런 것들이 메이저리그 팬들의 마음도 자이언츠 팬들의 마음도 사로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자이언츠의 중견수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정우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 작년에 제가 이정우 선수와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것도 있거든요. 1, 2부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정우 선수 역시 이런 선수구나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는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